자,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14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정태근 팀장님?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원래는 갈팡질팡이라고 좀 할까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환율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환시 1,176원. 네네. 오늘 NDF 역외 환율은 1,174원대. 네. 그러니까 2원 정도 내려가서 오늘 네네. 출발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어저께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이 어쨌든 전약 호강으로 끝이 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어떤 그 중기적인 맥락에서 좀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좀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코스피 3,200포인트와 그리고 환율 1,150원을 좀 분기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3,200포인트 위로는 올라가지 못했고 환율은 1,150원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상승세가 어디에서 좀 제어가 될 것인가 여기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당연한 얘기지만은 1,18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소폭이나마 외국인의 매수에 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달러 흐름의 어떤 분기점은 뭐 많은 전문가분들 예상하시겠지만 20일 날 FOMC라고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그 이전에도 한번 7월 달에도 언급을 좀 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경기 정점 가능성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고 이 정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면 안으로 가라앉았었던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근거로 해서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20일 FOMC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일 FOMC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2024년까지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전망치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시장에서 거기에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별다른 뭐 스탠스에 변화가 없다라면은 아마 환율 좀 안정을 찾겠지만 그게 좀 아니라면은 이 외환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율을 좀 주목을 하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진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작 외국인의 보유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51.7%에서 큰 변화 없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차익 거래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큰 의미는 좀 두기 힘들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도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개별 종목 대응을 하고 있고 순환매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수급적인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수 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포스코라든지 OCI라든지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SK케미칼 공통점이 없습니다. 공통점이 없다라는 건 외국인도 개별 종목 대응을 일단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외국인도 지수 플레이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지수 대형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순환매를 비롯한 개별 종목 대응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변동성이 이 코스피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쪽에 하락 종목에서 1,100 종목이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점도 조금은 참고 삼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환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외부적인 영향, 그 달러에 대한 이제 추이, 미국의 이제 그 FOMC라고 하는 것과 테이퍼링 이슈,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의 기록, 뭐 약간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자,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것만 보면은 9월 중하순, 이제 중순이 좀 넘어가고 있지만 추석 연휴 다음 주잖아요. 유엔 총회가 있어요. 이게 좀 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갑니다. 방미를 할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과연 종전 선언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또 북한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물론 어제까지 미사일 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미국도 그 네.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위협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대화하자 계속 이러거든요. 네. 이 시그널이 뭔지를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리스크들을 낮춘다라면 환율은 내려가겠죠. 어떤 것이 우선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밀당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그거야 네. 뭐 늘 있었던 일상적인 것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북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가 좀 기반을 해서 네.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본에서 한미일 그 저기가 미팅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 쪽이 좀 아이즈5 쪽으로 이제 한국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국내 변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아무래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영향을 네. 받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국내의 변수보다는 대외 변수 쪽으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난번에 한번 금리 인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인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인상할 것 같은데. 네, 네. 또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변수가 결국에는 저도 생각할 때 환율이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 금융위원회 그 새로 오신 분 고승곤 금융위원장이 네네. 이 과거 이력을 보게 되면은 2010년인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 금융 서비스 국장을 했었던 분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 실무를 당시도 담당했던 분이고 네. 약간 매파 성향이 강하실 거예요. 네네. 아마.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때도 보험사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분이 강력하게 조치를 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은행을 조금 강력하게 쪼이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금리 인상이 그 물론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네. 부동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서 더 큰 이유가 결국에는 환율이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환율이 약세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유동성에 대한 그 외환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정부에서 엑셀 환율이 취했다는 오르면서 건, 원화 약세로 네. 갈 경우에. 네. 엑셀 취했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외국인도 잘 알 겁니다. 한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기축통화만큼 영향이 없다라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 어쨌든 액션을 취했다라는 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어찌 환율 보면은 레벨이 좀 네. 조금 오버해서 네네. 올라왔어요. 76원, 80원까지 지금 가는 거는 뭐 또 전반적인 국가의 그 위험도를 나타내는 네네. CDS 프리미엄 네네.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지금 CDS 프리미엄이 17.8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네. 0.17, 17.8.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직. 굉장히 낮아요. 네. 보험료, 그러니까 이게 부가 부도가 네네. 날 경우에 가입하는 보험료가 낮은 그렇죠. 거죠. 일본하고 격차가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CDS 프리미엄을 감안한 이 지금 원화의 레벨은 조금 높아. 그러니까 환율 레벨이 높아. 원화가 너무 절하되어 있기 때문에 절상으로 좀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주식을 팔다가 좀 멈춰버린 게 있고 네.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렇게 나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개장 전 6분, 5분 전에 네. 예, 경제 토론이 돼버리니까 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또 해드려야죠. 그렇죠. 전공 이제 기업. 기업 얘기. 개장 네. 임박했으니까. 자,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 네. 그래서 두 번째도 지금 예상을 하시겠지만 순환매 개별 종목 대응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 원자재 가격 인상을 통해서 철강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화학이라든지 의류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아시겠지만 한세시럽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한세시럽은 또 미국의 경기 회복 수혜와 상당히 연관성 있는 의류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들이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분위기가 확대될지 아니면은 만약에 순환매가 될지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위드 코로나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JP모간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팬데믹으로부터 어떤 회복이 된다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크루즈, 항공, 여행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위기를 좀 이어가 보게 된다라면은 한국에 있는 코스피 내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섹터 같은 경우도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케어제이라는 종목도 준비한 이유가 네. 그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섹터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예전 철강이란지 화학, 철강에서 화학, 의류 그리고 금융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또 이 원자재 관련돼서는 또 상사주
이러다 보니까 LX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또 건설주도 좀 관심이 있는데 GS건설 그리고 우주항공 쪽 같은 게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는 아직 많이 관심은 없는데 제노코란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제노코란 기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 위드 코로나와 연관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우리도 항공여행 쪽을 좀 먼저 보고 이쪽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이제 면세점 쪽으로도 확대시켜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확대하게 되면 또 소비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다 하네요, 다. 네. 자, 일단 기업이 네네. 조금 리스트가 있었으니까 기업 리스트를 조금 풀어주시고 네. 화면에 지금 정리 나가면 뭐 제노코라는 이제 항공우주 네. 관련된 정확히 이게 뭐 그 뭐지 위성통신 송신기 송신기인가? 그건 좀 봐야 되겠다. 하여튼 제노코, 네. GS건설, LX 인터내셔널, 인성정보 이렇게 했는데 좀 선택을 조금 압축해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급등락을 좀 보게 되면 그 인성정보. 인성정보? 네. 이게 조금은 스몰캡이라서 좀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인성정보는 매번 네. 나오는 그 원격 의료. 네, 원격 진료. 이 자회사 하이케어넷을 통해서 그 네. 원격 진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택 치료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요 종목이 거의 대장주에서 변동이 상당히 크게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트컴퓨터하고 같이 네, 맨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최근에 또 새로운 또 신인 라이프 시메틱스 이런 기업들 한번 좀 연관성이 있다라 좀 봐지고요. 네. 제노코 같은 경우는 그 앵커님께서 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제가 밀고 있는 진짜 관심을 두는 기업이지 뭐 잘 네.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위상, 뭐 우리나라의 그런 국격 이런 걸로 이제 매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네. 뭐 한화도 굉장히 열심히 네, 그렇죠. 하시고 하고 근데 같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이 제노코 제가 민다고 뭐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제노코가 하나 시스템 쪽으로 그 벤더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이제 또 협력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원앱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하나 시스템도 봐야 되지만은 제노코도 한번 연결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성통신 관련된 송신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송신기 부품이 엑스밴더입니다. 네. 근데 엑스밴더인데 그 어차피 그 적에도 위성을 하게 되면은 지상과 이 송신신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그것 때문에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위성통신기에 이 엑스밴드라는 부품이 3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부품에 소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위성을 많이 써 올릴수록 이 부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원앱은 648개 정도 위성을 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2040년까지 70개 정도 위성을 이제 전부 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최초로 또 엑스밴드라는 부품을 개발을 해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위성통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도 있는데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신인으로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호가 접수들을 네. 보면은 그래도 이제 뭐 상승 출발을 양대 시장 모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환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여기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네. 투입원 호가가 포착되는 게 대형주 중에서는 있습니까? 대형주 중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삼성전 어쨌든 그 시장에서 지금 뭐 철강주나 여러 가지 여타 좋은 종목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도주.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단 뭐 오늘 1%가량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 여기다 외국인 수급까지 받쳐준 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개장 임박했으니까 문 열면 들어가겠습니다.